다른 분들도 더 오실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늘어나네요. 저희 화요 모임이 1년이 넘었는데 1년이 다 돼가는데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중학생도 있었는데 중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까지 다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 블록체인 동향과 관련해서 그 발표들을 쭉 했습니다. 준비를 참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일주일마다 제가 발표를 계속 할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블록체인은 사실 그 전 세계 경제랑 이렇게 띄워놓을 수가 없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거만 띄워놓을 수가 없는데 저번 주에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 일이 생기면서 사실 이게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그때 반짝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40불 정도까지 그날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세계 증시는 거의 대부분이 한 3에서 5% 사이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까지 해가지고 유럽까지 해가지고 쭉 이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9일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해지하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자산을 어떻게 이제 다른 곳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주목을 전 세계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게 트럼프 당선된 날인데요. 확 치고 올라갔죠. 확 치고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 해지 수단으로서 이제 비트코인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해서 투자 가치로서 이제 비트코인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8% 정도는 중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정도 하여간 거기도 이제 계속 그 위안화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비트코인이랑 엔화랑 금이 같이 올랐습니다. 그 당시 같이 올랐고 떨어지는 것도 비슷하게 떨어졌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페이팔의 그 창업자 어떤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트럼프의 그 대선 인수위원회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 친구 이름이 피터 틸. 피터 틸. 피터 틸.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친구가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그 IT 쪽으로, 그 다음에 결제나 이런 쪽으로 그 관심들이 가질 것 같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전문 변호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자 변호사인데요. 캐럴 반 크리프, 캐럴 반 크리프라고 하는 여자인데 50 정도 됐는데 그 여자가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법적인 이슈를 얘기하고 법 제정하는데 지금까지 2014년도부터 해왔던 사람인데 이번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그리고 블록체인이 그 트럼프 정권에서도 상당히 좀 그 영향력을 가질 것 같다라는 예상들이 이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이 여자입니다. 그 변호사는 있고 비트코인 쪽에서는 유명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국립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승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분쟁 지역이고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러시아랑 갈등도 있고 해서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여기가 내년까지 해가지고 이게 국립은행입니다. 이게 국립은행이고 내년까지 해서 4분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현금 없는 사회로 가겠다. 근데 기반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간다. 이걸 명확히 했습니다. 1대1 화폐가요? 네, 1대1 화폐입니다. 1대1 화폐고 뭐 이 여자가 이제 국립은행장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 그 관료나 이런 데로 많이 들어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어쨌든 11월 10일 날 이거 관련해서 국립은행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했고 일단 내년 말까지 해서 이제 발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고요. 근데 뭐 우크라이나는 이거 위에도 뭐 이 검찰총장을 했던 친구인데 이 여자도 상당히 유명하죠. 우크라이나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여성분들이 그 이쁜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약간 그 재미있으라고 제가 지나가는 여자를 찍은 거라고 합니다. 그냥 길에서 그냥 길가에 있는. 근데 예뻐요. 근데 뭐 거의 영화배우 수준으로 이렇게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거는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윙클버스 형제가 이제 저번 주에 잠깐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장님이 그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이 친구 둘인데 쌍둥이입니다. 이게 페이스북을 창업을 했고 그 아이디어를 냈던 친구들이고 페이스북이랑 그 소송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았죠. 받아가지고 그거를 비트코인을 다 샀습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의 한 1% 정도를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발표를 하면서 한국이랑 일본의 거래소에 진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미나이라고 하는 그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랑 지금 두 가지를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데 여기가 특징이 뭐냐면 그 뉴욕 금융 서비스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그 거래소입니다. 그래가지고 달러로 매매가 가능하고요. 우리나라에 진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글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글화하고 일본어 그 집어넣고 해서 근데 우리 원화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달러로 거래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조들을 짰다고 합니다. 짜가지고 이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 오면서 친구들이 뭐 할 얘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거래소를 이제 우리나라로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유엔에서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엔 전체 그 블록체인 관련된 그 위원회도 만들어져 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데가 유니세프라고 하는 조직에서 그 요번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5군데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한 내용은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소액을 송금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디지털 신원증명,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신원증명을 블록체인에 다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유니세프가 그 중간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기금을 운영을 할 때 그걸 빼고 이제 그 중간 없이 그 기금들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유니세프가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 발전을 촉진한다. 그 다음에 부패를 척결한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세프가 스타트업에 투자했다는 건 또 처음 듣는 얘기여서 근데 어쨌든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투자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들을 할 때 아마 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중간을 빼고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가 다 증명이 된 상태에 직접 지갑으로 넣어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니세프가 유엔 산하죠? 네, 유엔 산하기구고요. 뭐
주로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빈민국의 이제 어린이들을 많이 지원을 하죠. 이렇게 해서 뭐 하는데 그동안은 이제 그것들을 기구 운영하게 되면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중간에서 그 운영하는 사람들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50% 정도가 거기서 까먹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온라인 보험사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과 AI를 개발하기 위한 인큐베이터를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을 했는데 이 보험사 이 홈페이지입니다. 이건 온라인으로만 가입을 하는 거고요. 재산이랑 그 다음에 상해보험과 관련된 것만 합니다. 발음이 이게 종안이라고 해야 될지 그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안보험인데요. 여기가 온라인으로만 영업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보험 사정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했고 이거 1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인민은행에서도 그 위안화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1대1 화폐로 만들겠다라고 이미 추진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 수당 지급도 이제 블록체인에 얹혀서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미 9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보장 수당이라는 실업 수당이라든가 뭐 이제 의령 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배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중국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중국은 내부적으로 그 해외에 있는 뭐 R3CV라고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고요. 자체 내에서 아마 뭔가를 다 소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13억이 되니까 당연히 뭐 자기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고, 그 다음에 모든 통화의 거래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산당의 그 목적이죠, 사실은. 획기적이네. 네, 그쵸. 중국 엄청나죠. 네, 중국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한 뭐 20개 업체들이 연합을 해서 의료, 보험, 뭐 공공 서비스 이런 것까지 다 지금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차원에서 아마 진행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가 화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8일날 발표를 했고요. 9일부터 이제 그 신권이 나와서 이게 500루피인가 그런데요. 500루피는 교환을 해줍니다. 1000루피는 앞으로 발행이 없답니다. 발행이 없어가지고 지금 인도가 사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9일부터 사용 금지가 됐습니다. 국권에 대해서. 무조건 은행에 가서 바꾸든가 아니면 뭐 버리든가. 이게 이제 부정부패 척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건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인도도 인구가 상당히 많죠. 돈만 주면 뭐가 다 되는 사회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가상화폐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롱 속에 막 숨겨놨던 것들을 다 꺼내서 은행 가서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그 ATM 기계에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인도 국내에 보면.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교환을 못 해준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ATM 기계 뭐 다 떠가지고 은행도 다 줄을 서 있고 현재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재빠른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더리움 혹은 아니면 다른 가상화폐 쪽으로 이제 옮겨가려고 지금 그 수요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앞으로도 인도는 사실은 중국보다 훨씬 더 이제 그 인구수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 23년도 정도가 되면 인도가 중국을 초월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인구수에서.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그 내부에서 지금 화폐 개혁을 갑자기 단행하는 바람에 네, 여기가 지금 인도 경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뭐 양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거 한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블록체인으로 바꾸지 않을까. 라우라는 아산이 인도 중앙은행 총재인데 그 사람이 그걸 할 리가 만무한데 예. 9월달에 그만뒀네. 예. 뭐 총리가 뭐 저거 했겠죠. 총리가 단행을 해서 하여간 상당히 좀 범잡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트캐시라고 이건 단신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트캐시라고 저번 주에도 얘기했고 저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100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과연 그게 얼마나 그 개인정보를 보호해줄 거냐 라는 부분이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모네로라고 하는 코인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트캐시는 떨어지고 있고 모네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게 지금 현재 모네로 쪽으로 암호화폐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모네로 쪽으로 이제 많이 쏠리고 있다. 제트캐시는 오히려 지금 하락하는 추세고요. 마케팅만 열심히 했다. 뭐 이런 그 호평을 좀 받고 있죠.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